자, 오늘 IBT 토플 라이팅 독립형 오해와 진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과연 에세이를 쓸 때 디테일만 다 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테일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공부할 에세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독립형 문제는 지난 3월 9일 토요일 날 나온 시험 문제인데 가장 최신 문제인데요. 오늘 이 독립형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안 본 분들은 화면 정지하고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라도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브레인스토밍 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죠.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이날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저와 같이 이제 방학 동안에 공부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시험을 봤을 텐데 저는 단언컨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이 친구들은 이 문제의 동그라미를 저는 제대로 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질문은 되게 쉬운 듯 하면서 사실 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질문에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건 그렇죠. 바로 프로블럼입니다. 이 프로블럼도 뭐라고 수식을 했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 그것이 will be solved 다음에 해결이 될 것이다. 아마도 my lifetime에서 내 생애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의 이 질문에 만약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친다라고 하면 my lifetime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동그라미인데 my lifetime은 내 생애니까 한 100년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은 철저하게 100년 안에 즉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약간 미래의 의미로 에세이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문제점,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예시를 주었는지가 이제 되게 관건일 텐데 아마들 굉장히 자세하게 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전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problems라고 딱 보는 순간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줘야 되잖아. 그럼 뭘 주지? 그래, 정치 문제 또는 경제 문제 또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problem을 좀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문제를 선택한 분들은 아마도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fine dust에서 미세먼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벌써 프로블럼을 구체적으로 주고 들어가면 한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fine dust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썼을 텐데 답은 두 가지겠죠. 이 fine dust가 아마도 해결이 될 거야. 내 생애에서. 즉 100년 안에 해결이 된다는 친구들이 어그리고 야, 내 생애 100년 안에는 이건 해결 안 돼. 해결될 수가 없어.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디스어그리인데 이제 각각의 이제 fine dust를 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전개를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를 바로 해결이 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will be solved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왜 find dust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hybrid cars, 즉 fine dust를 emit, 즉 방출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카가 개발되고 상용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친구도 있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플 라이팅은 내가 말하면 답이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을 채점하지 않으니까 잘 알겠지만 너희들 자동차에서 fine dust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 너 알잖아. 지금 미세먼지는 자동차가 배출을 해서 발생되는데 fine dust의 주범은 자동차야. 그런데 앞으로 하이브리드 카라는 차가 이제 개발이 돼서
fine dust를 방출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the air, 야 공기를 purify, 즉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계,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대형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ine dust라는 아주 디테일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해결되는지 나름대로 하이브리드 카랄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같은 어떤 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개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즉 이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 바로 fine dust는 이그젬플이고, 즉 하이브리드 카나 머신은 즉 이 이그젬플에 대한 이유지 전체 질문, 즉 most important problem에 대한 이유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흔히 토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주어진 질문의 이유니까 the most important problem에 대한 이유가 돼야 되지, fine dust에 대한 이유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질문은 여기에 이 자리에 만약에 fine dust가 해결이 되니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줬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카가 개발이 될 거예요. 그것이 토픽이 될 수 있는데, 질문은 the most important problem으로 줬기 때문에 fine dust에 대한 example의 이유, 즉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 카는 이 자리,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the most important problem의 즉 토픽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fine dust라고 이 자리를 줬으면 이 자리에 most important problem 대신에 fine dust라고 주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이브리드 카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시를 든 fine dust는 어디까지나 example이지 주어진 질문은 most important problem이기 때문에 fine dust에 대한 즉 이유, 즉 하이브리드 카든 머신이든 이거는 fine dust에 대한 이유지 이 프로블럼에 대한 이유는 아니니까 토픽은 어디까지나 얘는 예시고 얘를 담아낼 수 있는 이유를 써줘야 되는, 즉 다시 말하면 fine dust 말고 다른 문제점에도 지금 하이브리드 카나 머신 같은 것들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fine dust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만약에 하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인데, 이것도 이그젬플이잖아. 그럼 이그젬플 이 전염병이 왜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 메디슨, 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그 약을 먹으면 전염병이 돌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돼요 라고 하면, 이때도 그냥 이 토픽을 약을 쓸 수는 없잖아. 약은 어디까지나 전염병 이그젬플에 대한 바로 이유이기 때문에, 즉 그래서 most important problem에 대한 이유, 즉 topic sentence가 되려면 fine dust에 대한 예시, 전염병에 대한 예시의 이유들, 약이랄지 하이브리드 카 같은 이것을 전체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topic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엔 약이랄지 하이브리드 카 또는 머신 이런 게 뭐겠어? 대부분 뭐 기술의 발달 또는 뭐 과학의 발달, 이런 식으로 되면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전염병이 나오든 fine dust가 나오든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fine dust와 전염병이 각각 기술 과학은 하이브리드 카가 되고 약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 핵심은 바로 토픽 센텐스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번에는 will not be solved, 즉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친구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면, 야, fine dust는 해결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80%의 우리나라의 fine dust가 다 중국에서 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니? 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야, fine dust는 해결이 안 될 거야 내 생애에. 왜냐하면 fine dust의 대부분이 공장에서 방출되는데, 야, 공장에서 방출되는데 우리가 공장을 어떻게 우리가 다 없앨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지 라고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fine dust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중국과 공장이지, 이 두 가지 공장이랑
중국이나 공장은 most important problem의 to픽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example fine dust에 대한 바로 이유가 되는, 즉 얘네들이 왜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고, 질문은 the most important problem이라고 줬기 때문에 바로 중국이랄지 공장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왜 해결할 수 없는지 이것보다 더 큰 하나의 토픽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럼 중국 같은 지금 팩토리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왜 해결이 될 수 없지?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없지? 토픽을 써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겠지만 fundamental,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요인들, 즉 affecting,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사회에 미치는, 우리의 사회에 미치는 바로 근본적인 팩터들, 요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은 will not disappear, 사라지지 않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fundamental한 factors, 즉 이러한 요인들, 예를 들면 이 요인들이 중국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잖아.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라고 요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요것이 바로 topic sentence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줘서 이렇게 곧잘 그 예시에 대한 이유는 잘 쓰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건 바로 이 example에 대한 이유지 전체 the most important problem에 대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담아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fine dust는 그냥 예시고, 이 예시가 속해 있는 the most important problem이 왜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요거보다 더 큰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topic sentence라고 하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그냥 거기에 적당한 걸 써주면 된다는 거지. 즉 근본적인 요인들, 즉 우리 사회에 오늘날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들, 팩터들은 바로 중국이나 팩터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되겠지. 이러한 것들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애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굿. 자, 이제 one more thing. 하나만 더 할게요. 아와 어는 totally different해서 완전히 다르다. 이게 뭐냐? 학생들은 에세이를 쓸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8분, 원어민들은 8분 하는데 우리는 8분 못해. 한 1분에서 2분밖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파박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봤지,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거 해본 적 없지.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발달 이런 거 하나 아이디어 끄집어내면 그 다음엔 가뭄이야. 뭐 아이디어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퀘스천이죠. 뭐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당황한다고. 서두르고 이 두 번째 아이디어 난 이제 끝났어. 토플 시험 다시 봐야 되는데 또 22만 원을 또 내야 되고 서영우 선생을 또 봐야 돼. 쪽팔려. 이렇게 막 이제 말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팁은 뭐냐면, 아와 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인터넷 발달처럼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아버리면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지. 그러면 인터넷 발달을 좀 짜갈라봐. 예를 들면 유튜브 설명해 주면 돼. 유튜브 뭔지 알아? 비디오 쉐어링 웹사이트야. 구글 하나 또 생각해. 구글 뭔지 알아? 웹 서치 엔진이야. 야, 너 카카오톡 뭔지 알아? 프리 모바일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끊잖아? 그럼 얘가 토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럴 거야. 선생님, 아까 미세먼지 개가 이그젬플이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공장이랄지 중국이랄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뭐 하이브리드 카랄지 뭐 이러한 뭐 머신 같은 것들이 이거 이그젬플의 이유라면서요 라고, 이것도 그러면 유튜브나 구글도 또는 카톡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과 같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니지. 즉 다시 말해 아까 같은 문제에 most important problem이잖니. 그 problem이 바로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주면 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야, 구글 같은 데다 쳐봐. 우리가 가장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 이런 거 구글에서 치면, 검색에다 치면 쓰레기 줄이는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 나와. 그럼 그거대로 하면 해결되잖아. 이 쓰레기 문제도 해결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있는데 이 미세먼지 해결하는 방법 구글에다 치잖아? 그러면 구글에서 다 나와. 예를 들면 오브제, 차량 오브제 같은 거 시행하면 미세먼지 수치가 확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을 해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구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 구글은 이 쓰레기 예시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most important problem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니 선생님, 유튜브랑 구글은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터넷의 발달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개뿔 채점자가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막 고심한 다음에 담배를 막 물어가면서, 야 잠깐만, 유튜브랑 구글이랑 같은 건데 개뿔 이게 어떻게 바디가 두 개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아가 유튜브고 어가 구글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야 이게 결국 인터넷 발달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플은 아와 어를 쓰면 두 개의 토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때 아와 어는 바로 질문, the most important problem을 바로 해당되는 이유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준 미세먼지에 대한 바로 이유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러면 정리하면, 그럼 디테일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디테일은 당연한 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토픽 센텐스를 쓰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때 토픽 센텐스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본인이 구체적으로 준 example에 대한 이유인지 아니면 전체 질문에 대한 이유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토픽은 전체 질문, 즉 most important problem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큰 주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토픽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